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격국론을 한 2달 정도 했나? 1달 반 정도? 격국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팔정격이라고 해서 길신격 4가지, 흉신격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길신, 흉신, 중간 언저리에 있는 뭐 겁제격, 뭐 걸록격,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흉신격, 이 흉신격 하면 살상효인 이렇게 4개예요. 살상효인 이게 뭔 말입니까? 살은 저기 편관을 말하는 겁니다. 편관을 존중해서 부를 때는 편관, 좀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칠살, 2글자로도 부르기가 싫을 때는 그냥 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대체로 직장 상사가 진상이면 보통 별명이 많아지죠. 길게 부르기도 싫으면 그냥 한 글자로 줄이기도 하는데 이게 살. 보통 한 글자로 줄일 때 관 하면 정관이고 살 하면은 요게 관살, 편관 이런 걸 나타내는데 살상효인 이게 뭐냐면은 편관, 그 다음에 상관, 둘 다 감투죠. 편관, 상관 다 감투죠. 그 다음에 효, 편인, 그 다음에 인은 뭡니까? 이게 양인할 때 인. 그래서 살상효인이라는 흉신격은 편관격, 상관격, 편인격, 그 다음에 양인격인 거고, 내가 보기에는 이 순서를 정한 것도 좀 독성이 센 거부터 이렇게 좀 정한 것 같아요. 독성이 센 거. 그래서 편관격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 상관격, 그 다음에 편인격하고 양인격은 이거를 흉신격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뒤로 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흉신격은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조절해서 쓰면 기가 막힌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편자 돌림들이나 흉신격 돌림들은 대체로 능력치가 편중되어 있는 형태와 같은 거죠. 가령 흑화된 히어로가 있다. 요즘 세상이 다채로워지니까 이제 히어로물들, 뭐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걸 히어로라 그러죠. 어벤져스. 요즘 히어로물들도 흑화된 히어로가 주인공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흑화된 히어로. 이게 성격이 더러운 히어로 같은 거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히어로. 그러면 성격이 더러운 히어로를 잘 닦아가지고 정의의 용사로 만들면 이게 대박이죠. 아주 고전 소설에 보면은 그런 히어로가 하나 있죠. 손오공. 고전 히어로물 손오공, 염라대왕 수염 뽑고 천도복숭아 훔쳐먹는 온갖 폐륜 짓을 하다가 부처님한테 교화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손바닥에서 겸손을 배우고 삼장법사의 수행원이 됐다. 그게 일명 재화된, 원래 그 손오공이 상징하는 게 상관격이 상관격. 상관격이 정인으로 재화가 되니 최고로 똑똑한 능력자가 되었다. 같은 거죠. 손오공의 상징, 정인의 상징이 뭐냐면 삼장법사가 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겠다 하면서 손오공한테 머리에다 고리를 그냥 탁 씌우거든요. 고리를 탁 씌웠더니 그때서부터 말을 안 들으면은 뭐라고 이제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워. 그러면은 손오공이 머리를 쥐어짜고 그것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일명 재화된 상관격. 현대식 버전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자격증 가진 상관, 자격증 탈피하겠다, 자격증 뺏어버리겠다 하면은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원래 전문직을 상징해요. 상관격이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전문적인 능력. 살상효인, 요 4개의 흉신격들은 재화와 조절이 필요하다. 재화와 조절을 하게 되면은 마치 흑화된 히어로가 정의의 히어로로 바뀐 역할이다. 최고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인격은, 그러니까 길신격들은 타고나기를 정의의 사자로 태어났어. 흑화만 안 하면 돼. 그러면 흉신격들은 태어나기를 흑화돼서 태어났어. 잘 재화해서 쓰면 정의의 사도 뭐 이런 형태입니다. 통계상으로는 길신격들이 유리한가요? 흉신격들이 유리한가요? 라고 말하면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대체로 난세 시대에는 흉신격들이 유리하고 태평성대 시대에는 길신격들이 유리한데 요즘 현대사회는 난세 시대일까요? 태평성대 시대일까요? 애매하죠. 사람마다 다르죠, 느낌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우리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학자가 쓴 유명한 책에 보면은 그 1800년대 영국 그 런던을 기준으로 살인율을 비유를 하면 1800년대의 살인율과 요즘 현대 시대의 살인율은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타살, 살인 사건 즉 흉악 범죄가 가장 줄어든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뭐 지금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요즘 현대 시대는 되게 다변 복잡화된 시대인데 이 장점이 뭐냐면 각자의 사주들이 자기의 할 일을 찾았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풀다 보면은 사주는 좋은데 시대를 못만 탔군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각자의 사주들이 아주 개성 있는 사주들을 위한 개성 있는 사회가 지금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됐다. 이 과거 시대에는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에는 일부 소수의 사주들한테는 길한데 그 외에 개성이 독특한 사주들한테는 아주 삶이 고달픈 시대들을 만났는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다양성의 시대죠. 옛날에는 막 사이코 취급받던 막 귀문중중한 사주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날리고 있죠. 자신의 각자 개성을. 그러니까 요즘엔 오히려 획일화된 사람보다 자신의 개성을 표출시키는 사람들이 또 더 뜨기도 해서 결국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활용하시오. 요게 이제 요즘 사주들의 특징인데 저하고 함께 팔정격을 공부를 했습니다. 길신격 4개, 흉신격 4개. 오늘은 흉신격 4개 중에 마지막 시간인 양인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양인격. 다음 주에는 걸록격, 겁재격 이런 길신도 아니고 흉신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주를 할 거예요. 오늘은 양인격 사주입니다. 일단 명리학에서 양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양인격이라는 말은 월지가 양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주에서 격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월지만 가능합니다. 연지 양인격 이런 건 없어요. 일지 양인격 이런 건 없습니다. 월지가 양인일 때 격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찰청 하면은 이게 대단해 보이죠? 뭐 경찰서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양인이 뭐 연지나 일지에 있으면 경찰서고, 그 양인이 월지에 있으면 경찰청인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월지에 붙어 있는 십성은 그 사주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마치 중심센터, 중앙청, 핵심 요지, 핵심 요직 자리라. 그래서 제가 사주를 공부할 때 사주에는 중요한 핵심 자리와 잘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잘 보이는 자리는 연월간, 연간, 월간. 핵심 자리는 월지. 그러면 월지에 있는 오행과 연월간의 오행이 같으면 잘 보이는 자리이면서 핵심 자리까지 차지했다. 뭐 이런 거고, 핵심 자리와 연월간의 오행이 다른 경우에는 핵심은 요건데 겉으로는 요걸로 포장했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예쁨으로 드러냈다가 아니라 예쁜 여자가 자격증을 드러냈다라든가 뭐 예쁜 여자가 자기의 실력을 드러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했다 같은 거죠. 매운 라면이 나 매운 라면이요 라고 광고하지 않고 매운 라면이 나 영양가 많은 라면이요 라고 광고하다 뭐 이런 형태와 같은 거예요. 근데 먹어봤더니 영양가도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맵더라 이런 거. 양인격은 월지의 성향이 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인이라는 말이 붙으면 참고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양인살하고 헷갈리실까 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양인살도 있고 양인격도 있어요. 연, 월, 일시, 일지의 네 자리 중에 양인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통 양인살이 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인살, 양인살. 보통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공포 협박 명리를 일삼는 사람들한테는 아싸 양인살 파고 들어가지고 부적 하나 쓰게 해서 돈 좀 벌어야겠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사주에 양인살 있다고 큰일 날 사주면 그거 파리도 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인살 때문에 삶이 문제가 생겼다?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사주 공부를 하면서 함부로 살살살 붙여가지고 사람을 겁주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같은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참치 먹으면 납중독 걸린다 뭐 이렇게 겁주고 아무 데서나 음식 사 먹으면은 뭐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고 기형아를 낳을 거다 뭐 이러고 뭐 협박을 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황사 중금속에 오염돼서 명줄이 짧아질 거다 그러고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은 패스트푸드에 의해서 금방 죽을 거다 그러는데
지금 현대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하는 시대예요. 가장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시대이면서 인류 역사상 초단기적으로 가장 최고의 건강을 누리고 있는 시기가, 그래서 요즘에 영양 결핍이 문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된 시대가 바로 요즘 현대 시대죠. 옛날에는 영양 결핍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는 오히려 그런 시대.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체중 조절이 안 되는 희한한 사회.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체중 조절이 안 돼가지고 성인병에 잘 걸렸는데 요즘엔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정크푸드 먹고 배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살살살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양인쌀 해가지고 겁주지 말자고. 물론 양인쌀이 잘못 영향을 미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사주에 양인쌀 하나 있다고 뭐 사람 큰일 나지 않아요. 양인쌀은 장점으로 쓰면은 나의 파워와 추진력,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이고, 양인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치열한 경쟁 또는 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인이라는 말은 겁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겁재가 파워풀해지면 이걸 양인이라고 합니다. 칼도자 칼든 사람이다 그래서 양인이 있으면은 장군의 별이다라고 하고, 이게 격으로 만들어지면 장군격, 영웅격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인격은 기본적으로 비겁과의 경쟁 논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치열한 삶을 경험하라인 거고, 만약에 양인격 청년이 와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치열한 삶을 젊은 시절에 경험하라. 청년기를 나타내는 월지가 양인이면 양인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불뚝 일어서야 되는 숙명,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본인의 영혼이 직접 선택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고가 설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위 의식이, 상위 영혼이 이번 생은 좀 스펙타클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경험을 해보고 싶소라고 해서 양인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교실에 내가 발령을 받게 된다면 난 가서 얘기를 할 거야. 좀 변태처럼 너무 난이도 높게 좀 짜가지고 저 지상에 내려가서 징징대고 힘들어 죽겠다고 좀 울지 말고 좀 적당한 난이도로 짜. 적당한 난이도로. 니들이 그 징징대는 통에 내가 지상생활 좀 고생 좀 했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양인격이라는 사주는 일단은 난이도 높은 인생을 체험하려고 온 영웅의 사주다. 저는 어떤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고 영혼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린 영혼들이 이번 삶은 영웅의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월지에다가 양인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따가 이 양인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양인격 샘플 사주들을 쭉 볼 거예요. 오늘 한 6개 정도의 사주를 가지고 와서 양인격 사주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인에 대한 모습 좀 보죠. 이 흑인이죠, 흑인. 이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오바마. 미국의 오바마인데, 미국은 주류가 누굽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미국 사회의 주류는 백인인가요? 흑인인가요? 백인이죠. 흑인은 비주류죠. 굳이 따지면. 근데 비주류가 주류들의 선택을 받아서 주류들의 대장이 됐어. 이게 양인격이 잘 풀린 사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인격의 어려운 미션을 잘 통과한 게 일명 이게 비견도 아닌 겁재의 지지를 받아서 겁재들의 지도자와 리더가 되는 게 양인격의 궁극의 성공입니다.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자,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다고 쳐요. 미국에 가면은 한국인은 완전히 비주류겠죠. 소수민족이겠죠. 미국은 다민족 국가인데 백인이 주류고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이제 그 다음 인종들이 될 거고, 아시안계는 한 3, 4위 정도 되겠죠? 일본계도 있고 한국계도 있는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인이 미국 가서 성공하다. 가령 한국인 기업가가 일본에 가서 성공하다. 한국 무기가 무기의 종주국인 독일, 미국 무기를 누르고 독일, 미국 무기를 대표하는 한국 무기 방산업체가 되다. 이런 것들이 일명 겁재와의 경쟁을 통해서
겁제의 지도자가 되는 사주가 와, 이건 대단한 거죠. 비견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겁제의 지지를 받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야. 비견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나와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내 지지자도 전라도 사람.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내 지지자도 경상도 사람. 뭐 내가 법무부 출신인데 나 지지자도 법무부 출신.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내 지지자도 서울대 출신. 이게 비견의 지지를 받는 거고요. 겁제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날 뽑았어.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뽑았어. 내가 도시 귀족 출신인데 시골 농민들이 나를 뽑아줬어. 내가 시골 농민 출신인데 도시 귀족들이 나를 뽑았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가의 귀족들이 족보라고는 하나도 쥐뿔 하나도 없는 그 천민 출신인 나를 지도자로 뽑아줬어. 또 이런 게 나와 음양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밀어주고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물론 그러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을 거쳤겠지만 그게 양인격의 궁극의 성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양인격은 핵심을 이걸로 보면 돼. 양인격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리더가 되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양인격은. 그러면 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하고 상담을 한다고 쳐요. 일단 상담 내용을 탁 들어보면 아, 이거 통과한 양인격, 버벅대고 있는 양인격, 이게 어떤 놈이죠?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아, 나 부모 때문에 돌겠어요. 아, 친구들이 도둑놈이에요. 아, 시험 보러 가면 왜 이렇게 경쟁률이 100대 1입니까? 아, 도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취업하러 가려고 그래도 취업도 안 돼요. 이러면 이거 경쟁에 밀린 양인이에요. 경쟁에 밀린 양인. 기본적으로 양인격은 월지가 겁제들 우글우글이야. 비견겁제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야. 게다가 나하고 음양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들 사이에서 내가 튀어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인격 미션은 다소 미션이 어렵다야. 왜? 뭐 정관격은 뭐 사회가 나를 보호해주고 정인격은 사회가 나를 이쁘다 해주는데 이거 뭡니까? 겁제격, 양인격은 치열한 양인 경쟁자들, 슈퍼 겁제들이죠. 양인이면.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라. 이게 미션이니까. 그래서 이게 소수 대박, 다수 쪽박의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사람 관계가 원만하게 풀려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면은 양인격은 보통 지도자, 리더로서 크게 노는 사람이 된다. 그릇이 큰 사람, 아니 뭐 돈 많이 번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 큼직큼직하다, 손이 크다, 뭐 큰일을 벌린다 라고 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보통 극복하지 못하면 죄 남 탓이죠. 너 탓. 왜 내 주변에 그런 인간들만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인간들을 끌어당겼으니까. 왜 내 주위에 파리가 많죠? 왜 내 주위에 파리가 많을까요? 이거 파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일까? 물론 둘 다 잘못인데 내 주위에 파리가 많으면은 샤워를 해야지. 파리만 탓하지 말고. 분명 파리가 좋아하는 게 지금 나한테 있는 거잖아, 지금. 파리 같은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 파리가 좋아하는 게 지금 나한테 있는 거잖아. 근데 왜 파리는 나한테만 꼬이는 겁니까? 쟤한테 안 꼬이고 불공평합니다. 그럼 쟤는 목욕을 했겠지. 파리가 꼬일 일이 별로 없나 보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남 탓이거든. 남 탓. 다 너 탓이고 부모 탓이고 할머니 탓이고 뭐 누구 탓이고 그래서 저기 부모님이 자식에게 모든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벤츠 타고 다니고 금융하다가 망한 자식, 지금 30살짜리 자식이 있는데 부모 돈을 다 털어먹었거든요. 사업한다고. 근데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라고 그런다고 지금 어머니가 막 속이 막 시커멓게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잘못하셨네. 사업 자금을 왜 대셨어?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게 했어야지. 얘 보니까 20대 때 몽땅 말아먹고 30대 중반 정도에 정신 차리겠구만. 그때까지는 돈 대주지 마세요. 뭐 이런 형태 같은 거죠. 아무튼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게 사람 관계에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건데, 사주가 양인격이다, 걸록격이다, 비견겁제가 많다. 필수적인 요소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치일 것인가, 둘 중 하나. 중간이 좀 어중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것.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불평만 하지 말고 좀 서점에 가서 처세술 책이라도 좀 봐. 이렇게 사람을 얻는 방법, 사람들한테 왕따 안 당하는 방법,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세상을 융통성 있게 좀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정의감에 해가지고 남의 실수는 저건 잘못된 거다. 자기의 실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말고 사람 관계가 아직 내가 미숙해서 벌어진 현상이니까 융통성 있게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라. 저는 이 융통성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융통성이 뭐냐? 이거 기계에 비유하자면 융통성이라는 게 현가장치 같은 거예요. 저기 쿠션. 저 바퀴에 있는 현가장치. 제가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스프링 현가장치가 잘 돼 있는 킥보드는 아주 편해. 아주 도로 사정이 안 좋아도 웬만하면 달릴 수 있는데, 이 스프링 현가장치가 없는 킥보드를 가끔 내가 탈 때가 있는데, 그것 타면은 온 지면의 진동이 다 나한테 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느껴져. 타기가 싫어. 그리고 킥보드한테 넌 왜 이렇게 진동이 심하니? 그럼 킥보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 잘못이 아닙니다. 땅바닥이 오돌토돌해서 그런 겁니다. 오돌토돌한 땅바닥을 그대로 전달해 준 킥보드가 잘못된 거야. 걔가 좀 완충을 했어야지. 완충,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지 하는 요소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 비견겁제, 막는 사주, 특히 양인격, 걸록격 사주는 인간관계에서 그 사주의 승패가 1차로 결정나는,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은 이후에 무슨 운이 들어오도 못 찾아먹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비견겁제. 자, 보자고. 오바마가 백인들하고 맨날 투쟁하고 있으면은 백인들의 리더가 됐을까? 제일 쉬운 방법은 싸우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싸우고 투쟁하는 방법이고, 제일 어려운 방법이 적의 마음을 얻는 거야. 적의 마음을 얻는 거. 인권 변호사, 인권운동가인 오바마가 백인들과 싸웠으면 백인들이 오바마 대통령 만들어줬을까?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마틴 루터 킹도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능력 있는, 물론 그 마틴 루터 킹은 그 시대가 워낙에 흑인 인종 차별이 심했던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백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백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흑인, 이게 양인격 최고의 성공 사례다 같은 거죠. 내 사주가 양인격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기 질투해야 돼요? 아니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럼 나 뒤통수 몇 번 치고 가면은 나는 그냥 걔 뒤통수를 더 세게 때려줘야 되나요? 아니요. 나한테 뒤통수 몇 번 치고 간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양인격의 첫 번째 임무고, 그게 만들어지면 이후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왜? 겁재가 나를 밀어주니까, 겁재가 나를 도와주니까. 양인격이 일단 인심을 얻게 되면, 사람들을 내 세력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양인격은 군중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세상에 비견도 아니고 겁재가 나를 와서 도와줘. 이게 딱 무슨 소리야?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아시아인 모여라 그랬더니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와, 저 똑똑한 한국인 최고다, 우리 아시아계 대표로 저 친구를 뽑자 하고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한국인을 뽑은 거야. 예전에 페루라고 하는 나라였나? 그 페루에 일본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루라는 남미 나라에, 그게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인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일본계 이제 그분이 좀 장기 독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쫓겨나셨는데, 페루의 일본 대통령, 그것도 뭐야? 이것도 일종의 세상에 인종이 다른 사람, 완전히 아시아계가 남미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나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들을 세력화하다, 그들의 대표가 되다 같은 겁니다. 자, 고독한 영웅, 내가 겁재의 대표로 태어났다는 것. 보통 겁재를 나무로 하죠. 보통 비견들은 내 편이 되기가 쉬운데 겁재를 내 편으로 만들기는 다소 쉽지가 않죠. 왜? 방향성이 좀 다르니까. 보통 겁재하고 나하고는 이해타산 관계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들. 자, 겁재의 대표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인격은 치열한 삶이 예고돼 있다. 치열한 삶에서 생존하고 겁재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내 세력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 양인격 삶의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보죠.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글자는 그 지지의 대표성을 지닌다.
양인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월지에서 음양바꿔서 투출된 나라는 뜻이니까 내가 사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주류라는 뜻이야. 겨울의 임수는 겨울철 주류라는 뜻이고 사오미월의 병화는 그 계절의 주류라는 뜻이고 임묘진월의 간목은 그 계절의 주류라는 뜻이죠. 자기 계절이 아닌데 태어난 것들은 주류가 아니죠. 사오미월에 임수가 태어났으면은 여름에 태어난 수잖아. 여름에 태어난 수. 자기 계절이냐고. 남의 계절에 태어난 거야. 남의 계절에 태어난 거. 이게 그런 것 같은 거죠. 아무튼 그래요. 이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글자는 지지의 대표성을 지닌다. 그래서 걸록격, 양인격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회의 주류,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들이다. 자, 4개의 지지 중 가장 중요한 자리인 월지. 이 월지에서 투출된 걸 격이라 그래요. 월지에서 투출되어 천간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주 전체의 격용신이 된다. 월지는 내가 사는 사회를 의미하며 그곳에서 투출된 것은 사회의 대표성을 가진다. 즉 월지에 근을 둔 양인격은 내가 사회의 대표가 된 것이다. 대표가 되어야 한다를 말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나의 뿌리가 겁재이니만큼 나를 대표로 천간에 올려준 사람들이 바로 겁재다. 이 한마디로 내가 귀족 출신인데 귀족들의 표를 얻어서 상원의원에 나갔다가 아니라 내가 귀족 출신인데 농민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상원의원에 나갔다. 이게 미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미션이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마치 내가 군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군인들이 바로 나를 뽑아주었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런 거. 여자들이 뽑은 여성을 대표하는 남자 대표. 이런 것도 되겠죠. 남자들이 뽑은 남자들을 대표하는 여성 대표. 경상도 사람들이 뽑은 경상도를 대표하는 전라도 대표.